전원부 온도 측정 불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코이컴TV 요정 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5가지의 Z490 메인보드입니다. 동일한 라인의 제품은 아니고요. 코이컴에서 각 제조사별로 받은 샘플 제품들로 테스트 의뢰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비교하기보다는 사용 중이시거나 혹은 사용 예정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준비한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장점만 포장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490 보드는 오버클럭 전용 보드인 만큼 오버클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버클럭 이후에 전원부가 올라가는 온도를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온도를 측정했고, 테스트 프로그램인 프라임 95를 돌려서 전원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또한 램 오버클럭은 최대 몇 가지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했고, TM5 프로그램으로 안정한 테스트까지 성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고고싱! 5가지의 모델이고요. 정리된 표는 일반 제품 설명에 표기되어지는 것 중 저희 생각에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한 거예요. 비어져 있는 부분을 한 가지씩 채워나가 볼까요? 먼저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점은 전원부. 상세 설명에 나온 전원부의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발열을 잘 잡는 전원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4, 12, 14, 11, 10 페이지라고 되었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메모리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CPU에 사용되는 전원부는 스펙이 알려지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테스트 프로그램과 함께 실제로 측정되는 온도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열판에서도 실제 사용되어지는 방열판은 보여지는 플라스틱 커버 아래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커버가 크다고 해서 방열판이 큰 게 아니라는 점, 꼭 제품의 상세 스펙을 잘 확인하시고 온도를 측정하면서 방열판이 발열을 잘 잡아주는지 테스트한 결과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가지 보드를 가지고 실제 온도 테스트를 한 것이고, 그 결과는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 오버클럭은 극한으로 최대까지 오버를 해서 사용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준점에서 램 오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표기되어 있는 최대 지연 속도를 사용하시려면 고수율 램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모든 램이 오버 수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램 중에서도 오버가 잘 되는 램이 어떤 건지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품들의 장점은 디자인에서부터 와이파이 기능, 큰 방열판 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틸 레전드는 단점은 테스트를 보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5가지의 제품들은 동일한 가격이나 비교되어지는 동일 라인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비교하시기보다는 필요하신 정보들만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코이컴,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예요. 저희 코이컴TV에서는 먼저 5가지 보드들 모두 풀리어 C3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실제 전원부의 후면부 온도를 측정했고요. 프라임 95 프로그램을 돌려서 극한까지 온도를 올려보고 전원부가 온도를 버티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또한 램 타이밍과 전압을 고정시켜 4400을 통과하는지 우선적으로 봤고, 기준을 맞춰 통과된 것들은 TM5 안정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패한 것들은 4200부터 4000까지 차례로 클럭만 내리면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램 오버클럭부터 전원부 온도까지 테스트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XMP 설정을 했을 때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XMP, 자동 램 오버가 들어가는데, 특이점으로 MSI 제품은 바이오스에서 XMP 설정만 하고 부팅 시에 윈도우로 진입되지 않고 화면이 멈춰버렸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려고 다른 종류의 램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똑같이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지원받은 MSI 카본 제품이 불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까지 해봤지만 윈도우 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도 해보고 베타 버전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던 중에 수동 오버클럭을 할 때 전력 제한 해제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나서 XMP 설정도 혹시나 전력 제한을 풀고 해봤더니 드디어 부팅이 되었습니다. XMP 원인을 찾는 데만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MSI 모든 Z490 보드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MSI 카본 보드를 이용하고 있거나 MSI 다른 모델을 이용하시는데 XMP 설정이 안 되신다면 반드시 전력 제한을 풀고 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메인보드 출시 초기라서 세팅값이 전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바이오스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곧 개선되겠죠? 타사 제품들은 기본적인 램 타이밍이 조금 풀려있고 MSI는 기본 램 타이밍 자체를 타이트하게 조여놔서 XMP가 잘 안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XMP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제한까지 풀어야 하는 건 사용하신 분들에게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동 램 오버클럭은 기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카본은 4400으로 오버했을 때 부팅은 성공했으나 TM5로 테스트를 했을 때 1회차부터 오류가 발생했어요. 바로 4200으로 클럭을 내린 뒤 테스트를 했을 땐 부팅은 바로 성공했고 TM5 완전화 테스트를 10회까지 오류 없이 통과했습니다. 비전지 역시 4400으로 오버를 했을 때 부팅은 성공했지만 TM5는 통과하지 못하고 1회차에서 바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4200으로 클럭을 내린 오버는 부팅 성공, TM5도 10회까지 오류 없이 통과가 되었어요. 터프는 4400과 4200으로 오버를 했을 때 모두 부팅이 되지 않아서 4000까지 클럭을 내려야 부팅이 되었고 TM5는 오류 없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스틸 레전드는 4400, 4200, 4000까지 모두 실패, 잡아놓은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에지락의 팬텀 게이밍은 4400은 역시나 부팅이 불가였지만 4200으로 클럭을 내리니 부팅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역시 TM5 오류가 뜨면서 4200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4000으로 내린 뒤에는 부팅을 성공했고 TM5도 오류 없이 10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잡아놓은 기준에서 4400 램 오버를 성공한 보드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즈락의 두 제품을 보시면 스틸 레전드가 팬텀보다 한 단계 위의 라인업임에도 램 오버가 왜 더 안 되는지 진짜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틸 레전드가 불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에즈락 제품은 추후에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에즈락 Z490 메인보드를 이용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버클럭을 크게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B460 보드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Z490 팬텀 게이밍과 비교해보시고 간단하게 오버클럭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격이나 성능적으로 고민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들의 전원부 온도는 상세 설명이 나온 페이지 수와 실제 사용되는 게 다르기도 하고 발열을 잘 잡는다고 나온 모델들도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는 좋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플리어 C3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후면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유는 전면에서 온도를 측정할 경우 방열판과 위에 덮인 커버들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5도에서 최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후면부를 측정한 거고요. 5가지 제품은 모두 실내 온도 25에서 26도로 고정된 공간에서 측정됐고요. 오픈형 케이스에 조립을 해서 바람의 영향을 전부 배제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라임 95를 30분 이상 측정한 결과들이고요. 전력 제한 해제만 하고 프라임 95 프로그램을 스몰로만 설정 후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온도를 정말 극한까지 올렸을 때 전원부가 버텨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카본은 시작부터 10분까지 108도, 20분 정도에는 113도까지 올랐고요. 30분이 지나면서 114에서 115도까지 최고 온도를 찍고 1, 2도 정도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가바이트는 10분까지 88도, 20분이 될 때까지 10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가까이 되면서 최고 온도 105에서 106도를 찍었습니다. 비전지 모델은 메인보드 구성이나 성능 면에서 어루스 엘리트와 색깔만 다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온도에서는 확실히 값어치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대감이 컸던 터프 게이밍 플러스는 시작부터 10분까지 100도가 넘지 않고 98도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20분 가까이 되면서 100도가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터프 보드는 30분 가까이 돼도 100도, 그 이상이 지나도 102도 정도로 다른 보드들보다 최고 상승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큰 방열판이 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터프 게이밍이 Z490 가성비라 불리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에즈락의 스틸 레전드는 온도 측정이 불가했습니다. 프라임 95를 돌렸을 때 CPU 배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고정이 되지 않았고요. LSE를 조절해도 배수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최신 바이오스들로 계속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팬텀 게이밍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원부에서 올라가는 온도를 버텨주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에즈락은 우선적으로 바이오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테스트를 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본은 온도면에서 전원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램 오버는 4200이 들어간 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카본 소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와이파이가 지원된다는 장점을 가진 거에 비해 전원부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전 뒤는 전원부와 램 오버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 감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화이트 감성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능에 큰 차이가 없고 더 저렴한 어로스 엘리트 제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프 게이밍 플러스는 시간이 지나도 더 올라가지 않고 버텨주는 전원부,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램 오버 역시 4000까지 들어간 걸 보면 가성비 메인보드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아닌 단점으로는 램 오버가 조금만 더 잘 돼서 확실한 가성비 보드로 메리트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에즈락의 스틸 레전드는 현재 테스트 결과로서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된다면 새롭게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팬텀 게이밍의 경우 스틸 레전드가 램 오버가 안 돼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4000을 성공했고요. 이건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가 안 되는 이 보드를 구입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비교를 해보시고 오버가 되는 팬텀 게이밍 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틸 레전드는 램 오버가 전혀 안 됐는데 팬텀 게이밍이 4200은 부팅이 되고 4000 램 오버가 들어갔다는 게 아직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현재 에즈락의 메인보드들은 바이오스가 개선이 되는 게 시급한 것 같고요. 스틸 레전드와 함께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면 새롭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램 오버클럭은 저희 기준에서 스틸 레전드를 제외하면 4000 이상은 모두 들어갔고요. 4400은 모두 실패.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세일 값을 조정하고 전압을 풀어서 최대값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저희는 5종의 메인보드를 함께 테스트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기준을 잡고 오버하실 분들에게 참고하시라는 목적으로 5개의 보드를 모두 알려드린 거니까요. 뭐가 좋고 나쁘다를 비교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제품들의 상황과 바이오스 상태를 알려드리면서 해당되는 메인보드들 중 구매 예정이시거나 벌써 구매하셔서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해드린 겁니다. 더 자세히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출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져서 제품마다 광범위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궁금하신 제품이나 또 다른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알아내고 파헤쳐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